클리온의 북악거북 고등어에 속하는 고등의 일종으로 북극권에 서식하며 일반적으로는 연안에 서식하나 지루해지면 해저 부근으로 이사하기도 한다. 복종류로 갯민숭 달팽이, 군소와 가깝고 지느러미처럼 생긴 건 발이다. 일본에서는 행운의 상징이기도 하고 바닷속을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것 같아 바다의 천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얼핏 보면 천사처럼 보이지만 밥을 먹을 때는 머리가 좌우로 갈라지면서 두 가닥의 촉수로 먹이를 섭취한다. 어쩌면 마기꾼의 시조가 아닐까? 한 번 먹이를 먹으면 반년 동안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리오네가 먹이를 먹는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진귀한 일이다. 혹시 먹고 싶은 사람들은 비릿해서 맛은 없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끝! 바다 토끼 꼬마비 로드 갯민숭 달팽이라는 한국 국명을 가진 이 친구는 복종류의 연체동물이다. 성체 기준 2.5cm이며 독성을 가지고 있어 만질 때는 2번 정도 고민이 필요하다. 내국수 이상의 가치. 가장 인기 있는 폼은 흰색이지만 대부분 노란색 혹은 주황 계열이며 귀처럼 생긴 기관은 후각돌기로 먹이와 동료를 인식하고 엉덩이에 달고 다니는 꽃은 아가미로 호흡을 담당한다고 한다. 대부분 복종류와 같이 자웅동체로서 특징은 매우 긴 생식기를 가지고 있고 두 마리가 만나면 서로의 정자를 교환하고 생식기를 삽입한 채로 끊어버린다. 이 이유는 경쟁자의 정자 수정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새로운 생식기관을 만들고 다른 짝짓기 상대를 찾는다. 이런 게 진짜 바다에 있다니까? 대왕 오징어, 초대형 오징어. 다리에 빨판이 4줄로 나있고 이빨도 빨판도 상식선을 벗어난 크기이다. 현재까지 가장 큰 개체는 수컷 15m, 암컷 18m이며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갑옷거인과 크기가 비슷하다. 입도 거인 입 크기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 대한민국 동해안에도 시체가 떠내려왔으며 바다 대부분을 활동무대로 널리 사는 것 같지만 심해에 서식하는 만큼 그 생태나 종류, 생활 방식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대왕오징어 고기는 염화암모늄 함량이 높아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다. 물론 고체 상태의 염화암모늄은 냄새가 안 나지만 입에 닿는 순간 녹으면서 얼마든지 암모니아가 될 수 있다. 아마 입에 넣자마자 3년 묵은 오줌 찐내가 뇌까지 퍼지지 않을까? 크라켄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향유 고래에게는 한 끼 식사가 된다. 인명피해로선 구명정에 있던 선원 한 명을 물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간 사례가 있다. 푸른 갯민숭 달팽이, 블루 드래곤이라고도 불리는 이 생물은 드래곤이라고 불리기엔 크기가 작으며 실체는 바로 민달팽이.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자세히 보아도 별론데. 너도 그렇다. 아무튼 위장의 공기를 저장하여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예상을 깨고 푸른색 부분이 배이며 흰색 부분이 등이다. 세간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은 다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이다. 근데 인위적으로 뒤집은 게 아니라 그냥 저러고 다닌다. 주로 알려진 먹이는 상당한 독이 있는 맨 오브 워인데 어떻게 먹냐면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빨로 뜯어먹는다. 중요한 사실은 먹은 해파리의 독성을 손가락처럼 보이는 부분에 모으게 되는데 농축시켜서 한 방에 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독 데미지가 치명타로 들어온다. 신기하다고 만졌다간 하늘나라 왕복 티켓. 운이 좋지 않으면 편도 티켓이 발행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엄마 이거 봐, 신기한 거 주웠어. 편도입니다. 가리비. 지구 방방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메페류이며 가리비의 여러 종들이 불가사리와 같은 포식자가 등장하면 껍질을 여다대면서 헤엄을 칠 수 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사실 가리비는 눈이 엄청 많다. 200연 뽑기를 해서 눈밖에 안 떴는지 껍질 안쪽 가장자리에 최대 2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까먹고 가리비를 맛있게 먹어보자. 가리비는 진주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광택과 무지개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칙칙한 것이 많으며 가리비를 먹다가 흑진주가 떴다는 사람도 있다. 뉴질랜드의 가리비 어업은 1975년 1246톤에서 1980년 41톤으로 감소했는데 야야야 잠깐만, 40톤? 뭔가 잘못됨을 느낀 정부는 가리비 어업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식재료로서 가리비는 해산물의 진미 중 하나로 가리비 버터구이, 또 버터구이, 치즈 버터구이, 찜 등이 있다. 가리비 최고! 엘리시아 5cm 길이의 작은 복종류로 북아메리카 동해안의 얕은 바다에 서식하며 마치 잎사귀처럼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이 녀석은 달팽이 주제에 광합성을 하여 포도당을 얻는데 야, 너 그거 반칙이야 임마. 아 왜? 이렇게 진한 걸 어쩌라고. 이 달팽이 몸의 엽록체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사상 조류를 섭취하여 다른 건 다 소화시키고 엽록체만 빼돌려 꽁쳐놓는데 몸이 투명해서 어디 숨겼는지 다 보여. 신기한 점은 광합성할 때 필요한 PSBO 유전자, 물을 산화시켜 관계에 사용할 양성자를 제공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엘리시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사상조류의 유전자를 빼앗아 자신의 DNA에 장착한 것이다. 그하. 만약 이 유전자를 자신의 유전자에 통합하지 못했더라면 맷돌은 훔쳤는데 어이가 없네.
즉 아무리 많은 엽록체를 약탈했다 하더라도 광합성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끝. 담요 문어. 다리에 늘어진 긴 조직이 꼭 담요처럼 생겼다 하여 담요 문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이 담요는 차가운 심해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포식자로부터 몸을 커 보이게 하여 자신을 보호할 때 쓰인다. 또 어린 담요 문어가 매노어라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해파리에게 면역이 있어 지나가던 이 해파리의 촉수를 아무렇지 않게 뚝 뜯어가서 사냥을 할 때나 포식자에게 위협을 줄 때 무기로 사용한다. 담요 문어는 성적 이용성이 극에 달한 생물 중 하나로, 수컷은 호두만한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암컷은 2m 가까이 자라고 최대 중량비는 4만 대 1로 알려져 있다. 여자친구가 나보다 4만 배 무겁고 100배나 크면 든든하지? 수컷의 다리 중 하나는 생식기로도 쓰이는데, 망망대해에서 이 코딱지만한 녀석이 운 좋게 암컷을 만나면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 다리에 정자를 채우고 뜯어서 암컷에게 전달한 다음 시름시름 앓다가 생을 마치며, 암컷은 10만 개 이상의 알을 낳고 몸에 저장했던 수컷의 촉수를 꺼내 치약처럼 정자를 짜서 알을 수정시킨다. 큰 지느러미 오징어. 누가 봐도 큰 지느러미보단 팔이 더 눈에 띄는 오징어로 엄청나게 긴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팔 오징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며, 심해 4,700m 아래에서도 발견되었다. 8개의 팔과 2개의 촉수가 팔꿈치처럼 구부려져 있는 특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팔의 길이는 30cm인 몸통의 20배에 달하는 6m에 달할 수 있으며, 관찰된 개체 중 가장 큰 녀석은 8m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징어 다리를 좋아하는 입장으로 6m짜리 오징어 다리가 탐나지만 전 세계에서 대략 12번밖에 관찰되지 않았고 수집된 성체 표본도 없다. 어쩌면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 몰라. 큰 지느러미 오징어가 팔과 촉수를 사용하는 정확한 장면은 없었기 때문에 먹이 활동도 어떻게 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이 오징어가 해저를 따라 팔과 촉수를 바닥에 끌고 바닥에 있는 유기체를 잡아먹는다고 추측한다. 생김새가 우주전쟁에 나오는 외계인과 비슷해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여전히 무서웠다. 끝. 7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원래 옥토퍼스라는 이름은 8개의 발을 가진 동물이라는 뜻인데, 이 문어는 아무래도 법에 위배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온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거대한 심해 두 종류로 최대 3.5m에 무게는 75kg까지 클 수 있으며, 2002년에 뉴질랜드에서 3m짜리 표본이 발견되었고, 이 표본이 남태평양에서 발견된 7팔 문어의 최초 기록이 되었다. 이 문어는 수컷만 오른쪽 눈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어 생식기로 개조한 다리 하나를 숨길 수 있는데, 그래서 다리가 7개로 보이는 것이다. 사실은 다리가 8개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심해에 서식하는지라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달걀 노른자 해파리라는 종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이 외에도 발견된 개체들이 종종 젤라틴 같은 물체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자기 입이 위치하는 곳에 구멍을 뚫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파리를 개조했고, 촉수는 또 온전한 것으로 보아 방어의 목적이나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려고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끝. 흡혈귀. 10에서 30cm의 크기. 오징어와 문어의 특징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고대의 생물로, 흡혈오징어 목에는 단 한 종만이 생존하고 있다.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두 종류로 OMG라고 부르는 바다의 산소 농도가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두 종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해 두 종류 중 질량 대비 대사율이 가장 낮고, 이들의 푸른 피를 구성하는 헤모시아닌도 산소에 대한 친화력이 두 종류 중에서 가장 높다. 연비가 좋은 오징어. 색소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역동적인 색 변화가 불가하고 먹물 주머니도 없어서 먹물 발사도 못한다. 대신 위험할 때 파인애플 자세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팔을 위로 올려 몸을 감싸고 뾰족해 보이는 조직을 몸 바깥쪽으로 드러낸다. 파인애플 자세. 다리에 있는 무시무시한 가시는 사실 말랑거리는 재질이라서 이 사실이 들통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끈적하고 반짝거리는 점액을 발사한 후 도망친다. 학명이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임에도 불구하고 흡혈을 하지 않으며 몸 길이의 8배까지 뻗을 수 있는 2개의 가는 촉수로 심해로 떨어지는 찌꺼기를 모아다가 자신의 점액으로 감싸 만두를 만들어 먹는다. 끝! 촉수맨. 4억 8천만 년 전의 모습을 드러내 아직도 이 바닥에 꾸역꾸역 붙어있는 노틸러스는 오징어, 문어와 친척관계이며, 낮에는 심해에서 포식자를 피하고 밤이 되면 식사와 번식을 위해 비교적 얕은 바다로 이동한다. 심해에서 얕은 바다로 이동할 때 압력 변화로 인한 손상을 견딜 수 있는 야무진 외피를 가지고 있지만, 800m 아래로 내려가면 외피가 펑 하고 터지며 즉사하고 만다. 빛과 어둠만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대신 후각이 뛰어나 냄새로 먹이와 짝을 찾아다니며, 사냥할 때 사용하는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60에서 90개의 촉수는 아주 아무튼 제조일자가 4억 8천만 년이나 지나서 그런지 문어보다 기억력이 조금 딸린다. 2008년 해양생물학자인 로빈 크룩과 제니퍼 바질은 번쩍이는 푸른빛과 음식을 연관시켜 푸른빛을 볼 때마다 노틸러스가 신나서 팔을 들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24시간 후 푸른빛을 보여줬을 때는 반응이 없었다. 이놈 새끼가 어제 배운 걸 하루 사이에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거 내 모습인데?